금리가 무조건 오르면 부동산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오르고 이거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가야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5개로 줄었네? 다시 보니까 그 매물 사라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달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좋을까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4년 부동산 시장 주요 관전 포인트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리인데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가 무조건 오르면 부동산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오르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의 시장이 금리에 많이 휘둘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 단기에 급격하고 빠르게 오른 금리가 실제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또한 심리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라고 쓴 것은 이 대출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금리, 대출금리가 큰데 이것은 또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단 기준금리가 지금 2월과 5월에 아마도 2차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FOMC에서 어떤 얘기가,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그리고 최저금리가 과연 언제쯤 확인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사실 이 최종금리, 미국의 최종금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도 인하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 예상하는 것은 3.5에서 3.75% 정도까지가 아마 최종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해보지만요. 확실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금리,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경쟁 좀 자제해라 이러고 있어서 아마도 대출금리는 한 상반기 정도에는 조금씩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은 대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담보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어떤 인상폭보다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인상폭이 훨씬 컸다라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전세를 저리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너무나 두렵고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과연 내려가느냐, 언제쯤 어느 폭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담보대출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전세자금 대출금리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책인데요. 정책을 우리가 올 초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굳이 자세하게 짚지 않겠지만 방향은 확실하죠. 방향은 열어주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 시장을 부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안정화, 정상화시키면서 좀 연착륙하도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다만 하나 체크할 것은 그렇게 빨리 푸는 만큼 또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하거나 조금 뜨거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또 빠르게 조일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량과 매물에 대한 증가입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고요, 선행하는 걸 먼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 선행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잠실 같은 경우, 엘리트 같은 경우 보시면 10월, 11월 달 들어오면서 거래가 계속 터졌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바닥을 다졌죠. 그래서 잠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잠실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지금은 전체 어떤 그 부동산 시장 기간을 다 봤을 때도 너무나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자,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가야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하나씩 터지는 거래가 가격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이 줄고 있다. 이러면은 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한다면 매수 주체가 누구냐 봐야 돼요. 매수자가 그 단지의 임차인이다. 무주택자였는데 매수를 한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 가격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 너무 많이 올라버렸네. 였던 심리가 바뀌어서 이 가격이라면 내가 해보면 하겠는데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또 언제 이 가격에 올지 몰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격은 그렇게 실수요자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게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토어제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다 실수요자들이 매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헬리오시티 지금 계속 16억에도 오늘 거래가 확인됐는데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높아요. 이거는 조만간 바닥 다지게 끝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거래량과 매물 증감뿐 아니라 전세 거래량과 매물 증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전세가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세 거래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먼저 매매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달에 10월 같은 경우는 거래가 550건 좀 넘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치예요. 너무나 적은 거래가 나왔고요.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한 6,000건, 7,000건 정도가 평균치였고, 못해도 5,000건 정도의 거래가 나왔었는데, 3,000건 이렇게 거래가 나왔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월이 이렇게 나오다가 11월달 들어서면서 거래가 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늘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뽑은 것은 1월 초에 서울 정보광장에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뽑은 건데, 보시면 1월 초에 뽑은 데이터 치고는 12월달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500건 가까이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실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이죠. 그래서 1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내가 중순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1월 중순 안에만 거래 신고하면 되고 12월 말에 했다. 그러면 1월 말 안에만 거래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1월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1월 초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안에 실거래 신고 들어올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11월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나오지 않을까. 추세상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매물 증감도 보시면은 지금 서울과 경기 모두 매물량이 확연하게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해서 쭉 매물량이 줄었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10개의 매물을 놓고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5개로 줄었어요. 5개로 줄었네? 다시 보니까 그 매물 사라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못난이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 확인할 수 있고요. 아파트 전세 매물, 서울과 경기도 모두 매물을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조금씩 감지가 됩니다. 12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매물이 좀 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지금 아주 데이터에서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제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 바로 촉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심리를 읽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만 또 좀 약간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분도 있겠는데요. 가장 이렇게 쉽게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뉴스, 신문 기사들이죠.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하락 시장에서 하락을 계속 사람들이 찾고 하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올 때는 그런 기사 위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 위주로 기사를 내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상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움츠려 있던 소유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언론에서도 지금 이런 기사 좀 내도 될 것 같은데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심리 시장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그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거, 우리 대부분 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깔고 있을 앱이죠. 호갱노노입니다. 아직 안 까신 분들은 빨리 지금 앱에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겠고요.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주민들의 그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에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재밌는 글들도 있고 아주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하는 분들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지만 이제 조금 자신이 없었던 그 보유하시는 분, 소유자분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분위기 조금 바뀌어가고 있나? 거래가 계속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갈 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심리시장이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동산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붓카페라고 하죠. 뭐 많은 부동산 카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그리고 탄탄하고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붓카페입니다. 부동산 스터디죠. 그래서 저 카페에 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상승을 외치던 분들이 자취를 좀 많이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지금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소통 창구로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꼭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기가 어디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막연해. 그리고 확실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B, 매매가격 전망지수인데요. 이제 그 부동산 계신 분들이 시장이 좀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요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이제 수치로 딱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장점인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늦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을 반영해서 데이터로 화해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한테고 늦게 나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B에서 가격 전망 지수가 좋아졌다면 이미 시장이 좋아진 지 한 달 정도 됐다. 뭐 몇 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떤 것 중심으로 좀 볼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시장 분위기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핵심 단지들의 어떤 분위기, 그런 지역들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